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시장 이슈. 갑자기 주말 동안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격적으로 방북을 취소했어요. 방북을 하겠다는 것도 전격적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방북 취소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나 했더니 갑자기 중국 얘기를 꺼내면서 무역전쟁과 북한 중미 무역전쟁, 미국 중국 무역전쟁에 북한 끼워 팔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한 패키지로 이게 묶어서 가느냐. 근데 오늘 또 뉴스 나온 것도 뭐냐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편지를 받았는데 북한 김영철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받은 게 뭔가 대단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취소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따질 거면 중국 얘기 왜 꺼냈는지 예, 참 신기합니다. 미국 같은 제가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 별의 별짓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예, 하루라도 좀 안 시끄러운 날이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시장 이슈 지금 경협주가 이거를 좀 폭탄 맞았어요. 이것 때문에 GS건설 이런 거는 실적이 돼서 가는데 현대로템부터 해서 현대건설부터 해가지고 경협주 웬만한 건 지금 다 지금 상당히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지금 모 경제 채널 저희 성형 TV 아니고 다른 채널에서는 경협주를 정말 많이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쪽 시청해 주십시오. 저희 쪽에서 다 얘기 잘 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게 나중에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게 지금 전개가 과연 경협주들이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이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코스피 향방에도 좀 결정을 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 먼저 우리 스파이더스타님, 네. 뭐 방문 취소했어요. 방문 취소했는데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사실 그 구구절에 북한을 방문하는 그 이슈가 좀 큰 것 같은데 네. 뭐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나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방북을 취소를 한 게 북한 때문, 그러니까 중국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좀 그러지는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지금 그 국무장관 4차 방북 취소에서 만약에 성과를 내질 못했을 경우에 어떤 이제 국내 비판에 대한 어떤 언론이 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상회담의 어떤 동력저의 어떤 우려로 인해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좀 끌어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좀 판단을 좀 내린 거라고 좀 일단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좀 안부를 이제 물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인해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그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액션을 취했는데, 그렇죠, 액션도 취했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해도 송출을 해라라고 했고, 그 협조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서로 협의를 하면서 가야 될 부분에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돌발적인 어떤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변칙들은 사실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약간 전략적인 걸 수도 있나요? 그렇죠. 전략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방북 취소를 한 데에는 북한 너희는 비핵화 카드를 빨리 꺼내라.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협조를 해라라고 하는 그 두 양국을 보내는 일단 압력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라든가 지금 무역 전쟁, 미국과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사실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그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고 있는 NLG, 그러니까 천연가스죠. 천연가스라든가 대도 부분에 대한 수입 부분이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120억, 지금 120억 달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6,200억 정도 되나요? 13조 6,200억 정도의 지금 지원금을 주겠다. 9월 내로. 너희 안 팔려도 내가 내가 주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이거 뭐
이거를 선심성가람.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뭐 해도 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건 괜찮습니다. 언발의 오줌 싸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뭐 그냥 뭐 비속어를 얘기를 하면은 언발의 오줌 싸기고 잠깐 일시적인 사자성어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네, 뭐 실수할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이건 언발의 오줌 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일시적인 어떤 대책일 뿐이고 지금 말이 나오는 거는 이거를 지금 뭐 폐기를 해라.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대두 수입이 지금 이런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두 수입을 하는 데서 중국도 지금 문제가 뭐냐? 나 대두 수입 안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 대두 수입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두 수입을 해가지고 가축 사료로 쓴단 말이에요. 돼지 사료라고. 네, 돼지 사료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대두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축을 지금 이렇게 농민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축을 갖다 기르는 입장에서는 돼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돼지에 대한 좋아하는 그 강도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결혼식이라든가 어떤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꼭 돼지고기가 음식에도 빠지지 않잖아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중국에서도 염려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뭐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까지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네가 너만 아파? 나도 아파. 근데 나도 아프지. 근데 너는 더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제 자체가 남북 경협주 지금 방향성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남북 경협주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예 네. 지금 당분간 좀 보지 말자. 그래서 저번 주에도 그렇고 저저번 주에도 이 문제가 지금 지금 당장 나온 이슈가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가 유일하게 거의 전 섹터에 대해서 최근에 추천을 많이 했는데 경우지만 선별해야 된다고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는 경협주를 웬만하면 안 건드리면 좋겠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만약 건든다라고 한다면 가치주 위주로 건드려라. 실적이 좋은 쪽으로. 진짜 실적 나온 애들로. 근데 실적이 안 좋은 주가들이 지금 경협주가 뭐 두말할 거 없이 지금 막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개부로 뚝뚝뚝뚝뚝 사람 눈물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올라가더라도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김모스타님하고 얘기를 했겠지만 경협주가 실적주가 별로 없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없습니다.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주가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고 그리고 이런 큰 대외적인 이슈들이 많을 때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 약간 좀 관망세로 봐라.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조비랑 종목 차트를 봤는데 안타깝네요. 개파락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냥 네, 뭐 일단은 예. 뭐 사실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 이쪽은 추천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약바이오 좋다는 얘기했고 전기차 괜찮다는 얘기했고 다 얘기했는데 사실 경협주는 별로 탐탁지 않게 좀 많이 예, 했거든요. 별로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네, 말씀.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이번에 좀 차트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 리치스타님 네네. 지금 이제 일단 폼페이오가 이제 방북 취소하니까 중국 핑계를 냈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 화가 나서 엄청나게 뭐라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겨냥하는 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구구절 날 그러니까 북한의 구구절 때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해서 열병식에 참석하면 거의 이건 도발이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국이 그렇다고 미국이 협박해서 안 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가자니 싸우자는 얘기고 지금 되게 지금 난감하단 말이죠. 중국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풀리면 비핵화가 또 안 풀리고 그러니까 무역 전쟁하고 약간 북한 비핵화 문제가 같이 엮여버린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좀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해법이나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해외 선물이나 뭐 주식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좀 가장 현명할까요? 일단은 지금 뭐 폼페이오가 방북을 뭐 취소한다고 했고 그리고 뭐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뭐 비밀 편지를 받고 바로 또 비밀 전격적으로 편지 받았다고 또. 비밀 편지 비밀 편지 내용은 오픈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 편지 근데 내용을 오픈을 안 했겠죠. 내용 오픈 안 했죠. 내용 오픈하지 내용 않았는데 오픈했는데. 일단은 어떤 내용일지는 뭐 조금씩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뭐 사실 정확- 이거 네. 약간 이런 예상 나오더라고요. 그 비밀 편지 안에 중국 내용이 좀 있었다는 네, 중국 내용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로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먼저 우선권을 잡아야 되죠. 네. 마찬가지로 중국이 노리는 거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옆나라고 그리고 북한은 우리 통제하에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리고 미국은 일단 비핵화 우리가 협상 끌어냈다 비핵화 계속 끌어나가지고 세계 경제에서 지원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인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과 중국은
너무나도 얽혀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너무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쉽사리 끝내지 무역 전쟁을 쉽사리 끝내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회담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별 성과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 성과 없었어요? 아무 성과 없었잖아요. 그럼 아무 성과가 없었는데 이걸 보시는 게 맞겠죠. 결국에 지금 미국은 중국을 딱 멱살을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빠져 죽으면 너희도 같이 빠져 죽자. 한마디로 인질 잡는 거죠. 인질 잡아서 비핵화가 안 되면은 중국 니 탓, 비핵화가 되면은 우리 탓. 근데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니 탓. 이걸 하기 위한 이제 모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분명히 비핵화에 대해서 회담을 뭐 방북을 폼페이오가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긴 할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애간장을 좀 녹이겠죠. 살짝 약간 기선 싸움 그쵸. 만든 기선 제압을 좀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기선 제압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뭐라 해야겠어요.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거밖에 없는 거죠. 나올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시츄에이션을 좀 볼 수 있겠죠. 미국이 우선권을 잡기 위해서 북한의 대응을 조금 뭐랄까 자기네들한테 협조하는 모양새 그리고 협조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라. 이런 거를 성의를 표시해라. 그러니까 네. 너희의 핵무기지 몇 개인지 뭐 이런 거라도 또는 뭐 너희가 핵 폐기했던 건 몇 개인지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제공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도 좀 있고 한마디로 이제 기득권을 좀 잡아가지고 우선 선제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기득권을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앞서서 뭐 중국보다 우선권을 잡아가지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좀가 뭔가 이득을 보겠다 이런 뜻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뭐 무역 전쟁을 좀 같이 연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미국은 이제 본인들이 좀 유리한 쪽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뭐 파웰이 말했던 게 있죠. 제가 그때 파월의 멘트가 상당히 좀 제롬 파웰이요. 제가 그때 전략적이었다. 네, 굉장히 트럼프 전략적이었죠. 아픈 것도 살짝 긁어주고 네. 하지만 자기들 입장은 절대 변하진 않고 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에 이제 무역 전쟁도 이번 환율하고도 좀 많이 엮여 있는데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걸 드릴게요. 제롬 파웰 같은 경우는 트럼프한테 친인사일까요? 비인사일까요? 원래 친이사. 그렇죠. 원래 친이사죠. 역시 잘하십니다. 제롬 파웰은 그 트럼프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예, 트럼프가 어떠한 경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옆에서 제롬 파웰은 그걸 응원해줬던 사람. 공개적으로 응원하고 응원한다는 기사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예령이 또 된 게 아니라 파웰이 된 거였죠. 파웰은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한 말이 있죠. 트럼프가 파웰 내가 너 시켜줬는데 너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파웰은 그에 대해서 확답을 내놓지 않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죠. 심지어 그 FMC 회의 그 의사록 보니까 좀 돌려가게 했더라고요. 네. 트럼프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돌려가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꼭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네. 트럼프를 반은 띄워주고 네. 반은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파웰은 매파적인 입장이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FED 이사일 때부터 이제 FED 이사일 때부터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던 그러니까 강매파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중도 성향에서 있다가 강매파였던 사람이었는데 금리 인상은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니까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 한마디로 원래는 올 초에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연내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두 번 하고 난 다음에도 금리 인상을 2번에서 3번이나 12월에 이제 인상하느냐 마냐. 네. 더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만 유지를 하되 서두를 필요 없고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타이밍이네.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파웰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의 친인사다 보니까 트럼프의 뜻을 배쳐가지는 않는 거죠. 저땐 파월이 현명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능그렁이죠. 네. 능그렁인데 뭐 그러면서 또 이제 터키의 리라와도 좀 진정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달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살짝. 달러가 굉장히 많이 트럼프 꺾였죠. 원하는 대로 살짝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달러가 여기서 더 올라갔으면은 미국 경제가 솔직히 좋아지진 않거든요. 네. 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달러는 유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로 한 1.17에서 1.18, 이미 1.17 위에인데 1.18까지는 뭐 달러, 유로 기준으로 1.18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 부분이 약간 이제 항상 지지분이하게 싸우고 있는 거니까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구구절에 과연 시진핑이 북한을 방북하느냐 마느냐. 지금 구구절에 방북해서 미국을 자극하느냐 마느냐에 좀 약간 기로가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아직 9월 9일 내려면 아직 멀었으니까요. 일단은 경협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스파이더스타님하고 리치스타님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치스타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협주라고 잡은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잘 나온 종목들, 잘 된 종목들 잘 잡으셨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물어보시면은 경협주에 대한 고민을 좀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 많이 하시는데 사실 걱정보다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요. 반드시 내일부터라도 경협주 고민 있으신 분들 알고 있어야 제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아마 경협주 물려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 물려 계시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꼭 대응을 하시도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